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용익물권 파트에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자, 교재 페이지로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자, 지상권 법 조문은 좀 읽어보시고, 자, 지문 1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치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사용료 지급은 지상권과 지역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대신에 임대차와 전세권은 대가 지급이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이고 전세권과 임대차는 유상이 원칙이다. 2번 보겠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맞습니다. 지상권은 최장기간이 없고 최단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이건 있는데 몇 년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 영구로 영원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2번 맞네요. 자, 3번에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 뭐 이런 거를 견고한 건물을 하죠. 견고한 건물. 그래서 지상권의 최단기간은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30년 이상은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수목 소유 목적. 자, 15년 이상은 경관 건물이 아닌 보통 건물 소유 목적. 5년 이상은 건물이 아닌 공작물 소유 목적. 이렇습니다. 그래서 3번의 경우는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존속기간은 최단기간 30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30년이 돼버립니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종류를 정하지 않는 수목 소유. 뭐 앞에 종류를 정하지 않는 이건 의미가 없고 수목 소유는 최단 기간이 30년입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은 15년이 아니고 30년 이상이다. 이래야 맞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소유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에는 소멸 청구 제도,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상권에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멸 통고 제도가 없습니다. 즉,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소멸 통고로서 소멸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상권만큼은 최단 기간이 보장돼 버리기 때문에 소멸 통고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 연체를 했을 때, 즉 치료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는데 을이 2년 이상 연체를 했을 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 제도는 있어도 소멸 통고 제도는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번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전세권 같으면 소멸을 통고를 해서 6개월 후에 소멸시킬 수 있다. 근데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보장되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최단 기간으로 돼버리지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옆에다가 전세권하고 차이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6번에 보시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법을 공부하면은 원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외워서 될 일이 아니죠. 그죠? 원리를 알아야 된다. 원리.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을이 지상권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갑이 토지를 팔아버렸습니다. 매매, 병한테 이렇게. 자, 땅 주인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사람은 토지 양도인이고 요 사람은 토지 양수인이다.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럼 땅 현재 소유자가 을한테 땅 내놓으라 했을 때 을이 내줘야 되느냐, 대항할 수 있느냐. 자, 지상권은 채권이 아니고 물권입니다. 우리가 여기 인차권, 채권이면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원칙이. 근데 물권은 대항력이 있고 절대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병이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내놔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번은 맞네요. 그죠? 자, 7번의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권이거든요.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얼마든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의 자유가 있다.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틀렸네요. 그죠?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왜?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8번의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양도 금지 특약. 요 두 사람 사이에 지상권을 양도하지 말자. 이렇게 특약을 했단 말이에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특약을 했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을은 여전히 양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전세권 같으면 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입니다. 전세권에서는. 그래서 전세권에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해버리면 전세권자는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그래서 8번은 맞습니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특약을 하나마나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맞네요. 자, 9번에 보시면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된 경우에 정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지상권자가 바뀌었네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 을다시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지상권을 양도했어. 자, 그러면 지료를 지급하기로 갑하고 을 사이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특약은 갑과 을 사이에 미칩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미치기 때문에 이 특약의 효력은 을다시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특약을 등기를 했다면 을다시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하면은, 그죠? 특약의 효력이 을다시에게 미치기 때문에 갑은 을다시에게 지료 정액 청구도 할 수 있다. 근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특약의 효력이 을다시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갑은 을다시에게 지료 청구도 할 수 없고 정액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9번에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된 경우에 정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복잡하면은 자, 지료 특약이 등기가 되면은 정액 청구권이 발생하고 등기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이루어졌다.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 양수인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3년을 연체했습니다.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3년을 연체했단 말이에요. 3년을.
자, 3년을 연체했는데 갑이 연체하는 동안에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이전 등기 해가지고. 그래서 요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됐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지상권자가 3년을 연체했는데 갑에게 2년을 연체했고 병한테 1년을 연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병이란 사람이 갑에게 연체한 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해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겠냐? 그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연체를 해야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병한테는 1년만 연체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인 자체에 대해서 2년 이상 연체가 돼야 양수인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양수인은 양도인의 연체 기간, 양도인에 대한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맞죠? 자, 지상권자의 연체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 양수인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11번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는 지상권은 소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으로 토지를 빌려가지고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상물을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지상물이 소멸됐다. 소멸되면은 지상권도 소멸되느냐? 아닙니다. 존속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어떤 판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느냐? 자, 지상물하고 지상권하고 관계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하여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지상물이 있다가 소멸되어도 지상권은 따라서 소멸되지 않고 지상물과 지상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이 좀 안 좋네요. 좀 양해를 좀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해서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또 지상물이 있다가 소멸되어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 또 지상물과 지상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틀렸네요. 자, 지상물이 소실이 된 때, 소멸이 된 때도 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12번에 지상권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요게 을이 임차인 같으면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권자는 물권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위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권자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뭐 하여튼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물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맞네요. 그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습니다. 13번을 담보지상권이라 합니다. 담보지상권. 굉장히 중요하죠. 담보지상권. 원래 지상권은 사용 수익을 위한 지상권이거든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A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했습니다. 1억을 빌려주고 요 토지에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5월 1일 날 이렇게. 자, 나대지에 저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큽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지상물이 들어서 버리면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준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자, 따라서 자, A를 은행이라 생각하시고 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나대지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지상에 사용을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다시 요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지상권 이렇게 같이. 그럼 은행이 여기를 지상권을 취득하겠다 그 말은 사용권을 확보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은행이 요 지상권을 취득한 이유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결국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아서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상권도 담보를 1억을 확실하게 담보를 잡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런 지상권을 우리는 담보 지상권이라 합니다. 담보 목적. 그래서 원래 지상권은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담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대지의 저당권을 잡았을 때 이 나대지의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수단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지상권을 잡은 목적이 결국에는 담보를 목적으로 저당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잡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상권을 우리는 담보 지상권이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채권 1억을 빌려준 채권이 제일 대장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중간 대장이고 지상권이 쫄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을 잡았고 저당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도록 지상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대장이 죽어버리면 전부 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이 A에게 돈을 갚아서 A의 채권이 소멸하면은 부종성 원리에 따라서 저당권 소멸, 지상권 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맞습니다. 그죠?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과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자, 1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자, 이거는 조문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 갑이 땅 주인인데, 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지상권 위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즉, 병은 지상권자에게 대출을 하고, 요 지상권을 담보로서 저당권을 잡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도 되고 전세권도 되고 지상권도 되고 지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권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2년 이상 치료를 연체를 했어. 갑에게 치료를 지급하기로 특약했는데 연체를 했어. 그러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지상권 소멸 청구. 그러면 이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거든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치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해서 지상권이 소멸한다면 병의 저당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3자 병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 이 사람 보호해야 돼.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멸 청구를 하면 바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바로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우리 조문에는 자,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멸을 청구해서 지상권을 소멸시키려면은 병한테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려야 돼. 이렇게 병한테. 요 놈이 2년 이상 연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해서 소멸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병한테 통지를 하면 상당 기간이 경과를 하면은 지상권이 소멸하고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14번은 X네요. 그래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은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조문 문제로서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갑이 을에게 소멸을 청구를 해서 소멸을 시키려면은 갑이 병에게 통지를 한 다음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이 소멸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15번 한번 보실까요?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되는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자, 그걸로 갑이 지상권자가 됐네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되겠습니다. 지상권자 이렇게. 자, 을의 토지를 갑이 빌렸습니다. 그죠? 을은 땅 주인이면서 설정자, 갑은 땅을 빌린 지상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번에 보시면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지상물이고 요거는 지상권이고,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지상권과 지상물의 관계는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해서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지상권자 갑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즉 지상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 요 건물은 갑의 소유로 남기고 요 지상권만 남에게 양도해서 넘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분리 양도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에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치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치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게 그냥 지상권이 아니고 법정 지상권이야. 그러면 계약으로 생긴 약정 지상권은 특약을 해야 치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처럼 치료,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는 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치료에 관해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어. 그럼 치료가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2년 연체 이 개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됐으므로 2년 연체했다. 이런 사유가 생길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이 경우에 을은 갑이 2년을 연체했음을 주장해서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치료가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자, 3번에 치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을은 약정이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자, 갑이 치료를 연체했거든요. 치료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치료를 연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연체를 하고 난 다음에 지상권을 병한테 양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한번 보자. 봅시다. 치료를 연체한 갑이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에 어른 치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 을하고 갑이 치료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그럼 갑이 지급해야 돼. 그런데 2년 이상 연체를 해버렸어. 연체를 해버렸어. 그럼 연체를 하면은 을은 갑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을 양도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자, 양도를 해버리면,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연체를 했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지상권을 소멸을 청구해서 소멸이 되면 병이라는 사람은 양도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 특약이 병한테 미치느냐 이 말입니다. 효력이. 만약에 병한테 미친다면은 을은 소멸을 청구함으로써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의 효력이 병한테 안 미치면 을은 갑에게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병한테는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어려운 지문일 수도 있는데, 자, 15분의 3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를 연체한 갑이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에 설정자 을은 치료가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연체 사실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을은 갑에게 소멸을 청구해서 지상권을 소멸시켜서 병한테도 그것으로 대항해서 병한테 토지를 찾아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치료 지급 특약이 등기가 안 되면 병한테 효력이 안 미쳐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병한테는, 그죠?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이란 사람이 지상권을 양도받아 버리면 소멸되기 전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우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을은 갑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없고 병한테도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을은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을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특약이 등기가 돼 버렸어. 등기가 돼 버리면 특약의 효력이 병한테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병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소멸을 청구해서 소멸을 시키고 그 소멸을 가지고 병한테 대항해서 병에게 지상권을 주지 않고 을은 토지를 찾아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치료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에 설정자 을은 치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그죠? 연체 사실로 병한테 대항해서 결국 병한테 토지를 찾아올 수 있다. 즉, 을의 지상권을 소멸시켜서 병에게 지상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병한테 토지를 찾아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류가 연체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했네요. 그죠? 자, 을의 토지를 정이라는 사람이 양수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갑의 을에 대한 지류 연체액을 합산하여 갑의 을에 대한, 자, 3년을 지금 연체했는데, 그죠? 을에게는 2년을 연체했고 정한테는 1년을 연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이 을의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해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 자신에 대해서 2년 이상 연체가 돼야 정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리네요.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가 되면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합산해서 2년이 연체가 돼봤자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합산을 하지 않고 정 자신에 대해서 2년 이상 연체가 돼야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 자,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좀 전에 봤죠? 자, 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 15번은 조금 29회 때 좀 어려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분하게 좀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을, 갑, 무를 생각하십시오. 을은 설정자, 갑은 지상권자. 무라는 사람은 지상권의 저당권을 잡은 사람. 자, 그러면 갑이 2년 이상 연체하면은 을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멸이 되어버리면 무의 저당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이 갑에게 소멸을 청구를 해서 소멸시킬 때 상당 기간이 이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한 후에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소멸 청구. 을의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15번 훈련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15번은 29의 기출인데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 X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한번 볼까요? 16번. 최근에 그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지역권이 있는데, 지상권도 자주 나오고 전세권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상권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6번은 조금 전에 했던 것 담보지상권이네요. 자,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 X의 을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후에 갑과 병은 X 토지의 건물 Y를 신축했다. 자, 이거는 30회인데 이것도 굉장히 수준이 높네, 그죠? 담보지상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을명의의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볼까요?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볼까요? 자, 16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 X의 을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에 갑과 병은 X토지의 건물 Y를 축조했다. 자, 여기 보세요. 건물 Y 이렇게. 자, 을은행이 갑에게 대출을 하고 갑의 토지에 저당권을 잡았고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하락을 막기 위해서 남들이 지상물을 짓지 못하도록, 즉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권의 일종인 지상권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지상권을 취득한 목적이 이 토지의 순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 저당권의 가치를 막기 위해서, 즉 담보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을은 권리가 3개 있네요. 그죠?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고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상권, 저당권을 또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과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주권이 소멸하면은 종권도 따라서 죽습니다. 이렇게.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 소멸하여도 을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틀렸죠? 좀 전에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소멸, 지상권도 소멸 이렇게 됩니다. 1번은 X. 2번하고 5번은 지금 보지 마십시오. 2번하고 5번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봐서는 안 됩니다. 자, 3번. 자, 을은 병에게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은요, 지금 이 토지에 저당권과 지상권을 취득한 것은 순수히 담보를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사용 수익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내놔라 이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뭐 건물을 철거하라 또는 저당권이 침해돼서 손해배상하라 이런 거는 되지만 네가 토지를 사용 수익했기 때문에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용익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을은 병에게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4번에 Y의 축조로 X의 교환 가치가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은 그 말은 저당권이 침해되면 저당권의 가치가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과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렸을 때 을의 조치는 그죠? 갑하고 병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 수익을 부당이익으로 내라 이 소리는 못해요. 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권리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갑과 병이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담보가치 하락, 저당권 가치 하락, 저당권 침해 그걸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4번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번하고 5번은 보지 마시고 자, 1번은 X, 3번은 X, 4번은 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 보실까요? 구분지상권이 있네요. 구분지상권은 일반지상권하고 대비되는 것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입니다. 설정자.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특수지상권이 아니고 일반지상권이다. 그러면 지상도 사용할 수 있고 지하도 사용할 수 있고 지표도 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상권은 토지를 전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이런 이야기죠. 자, 상하 구분을 해가지고, 그죠? 요 부분은 A가 지상권을 가지고, 요 부분은 B가 지상권을 가지고, 구분된 범위 안에서만 지상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구분지상권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 토지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구분지상권이죠. 그죠? 그럼 A는 주로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한전 같은 게 될 것입니다. 자, 한국전력공사에서 갑으로부터 요 부분만 빌려가지고 고압선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B는 이제 부산시 같은 거죠. 자, 부산시에서 갑으로부터 요 부분만 토지를 빌려가지고 지하철을 통과시키면 저렴한 비용으로 지하철 통과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된 범위 안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구분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구분지상권이라 합니다. 자, 구분지상권의 특징은 수목 소유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일반 지상권은 건물 소유, 그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다 됩니다. 근데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 이게 안 돼. 왜? 수목은 공중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나무를 심을 수 없어. 또 어두컴컴한 지하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 광합성이 안 돼. 이렇게. 그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 자, 수목 때문에 틀렸죠. 그죠? 자,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행위에서 정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요 부분을 빌려가지고, 그죠?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 지하 상가를 운영한다 봅시다. 을이 갑으로부터 요 부분을 구분지상권으로 빌려가지고 지하 상가를 운영해요. 그럼 지하 상가를 운영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굉장히 무거운 지상물을 설치한다면 붕괴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건 위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초고층 빌딩을 지어버리면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요 부분을 구분지상권을 빌리면서 갑이 몇 톤 이상 지상물을 지을 수 없다. 이거를 특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은 맞네요.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행위에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이미 제3자가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A라는 사람이 여기를 구분지상권으로 토지를 빌리려고 합니다. 갑으로부터. 자, 갑이 이 부분을 A한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을에게 일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이 이미 일반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상, 지표, 지하를 을이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이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시 갑이 이 부분을 A한테 내준다면 을의 사용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갑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려면 기존에 존속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용수익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리네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이미 을이라는 제3자가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제3자 A나 B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을의 동의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아예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통상의 일반지상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법정지상권에 들어가도록 하죠.